여야 일단은 딱 붙었다. 흐름과 추세가 더 중요하겠죠. 그 이면에 숨겨진 추세와 흐름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년 인사회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낯선 사람들 사이에 동료 의식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돼서 참 좋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바로 고백하나요? 네. 우리 국민의힘은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할 겁니다. 공천은 두 가지입니다. 공천을 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또 멋져 보여야 하죠. 또 하나는 그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충분히 해내 주실 분을 신중하게 잘 고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중권 교수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장관 때랑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서 화법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날카롭고 공격적이었던 화법이 좀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지금 공천 관련해서 나오는 대목이 좀 의미심장한데 공천은 멋져 보이고 그 과정도 공정하고 멋져 보여야 된다. 이른바 국민의힘 내부의 이 영남 기득권에 대한 물갈이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큰 칼을 들어서 처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다 좋은 말이거든요. 누구나 다 공천 기준도 후진 걸 제시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멋진 걸 제시하는 거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비대위원장이죠. 기대감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충족시켜 줄까 이 부분인데 걱정되는 건 그거거든요. 영남 물갈이 한다. 그다음에 누가 내려올 것인가라는 거죠. 물을 가는 건 좋은데 어떤 물로 가느냐. 근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감은 뭐냐면은 아니 지금 대통령도 지금 검사 출신이고 당대표도 사실상 검사 출신이고 예. 그다음에 또 듣자 하니까 여기저기 또 검사 출신들이 막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청와대에 있든 뭐 또 당에 청와대에 있든 어떤 그 대통령과 가까운 어떤 검사 출신들이 또 우르르 내려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예. 우려를 불식시켜 줄 만한 새로운 인물들로 물갈이를 한다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겠지만은 아니 영남들 다 쳐내고 갑자기 이제 그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로 다 채워넣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제 그 기대감이 지금 갖고 있는 기대감이 금방 또 실망감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기준점으로 그걸 봅니다. 누구를 공천하느냐 예.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비대위원 리스트에 검사들은 싹 빠졌단 말이죠. 그걸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능적으로 잘 알고 있다라는 풀이가 나오는데 검사 많이 공천하면 망한다. 이런 본능적인 느낌을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사실 이번 선거의 뭐랄까 기준점일까요? 누굴 공천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인물들을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 정부 여당에서 인재풀이 굉장히 좁아요. 네.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좁은 인재풀마저도 또 좁게 썼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 좀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념적인 집착이라든지 뭐 보수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상상하기 어려운 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사람들로서 정말 새로운 얼굴들을 내세우고 이러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새로운 얼굴들, 예. 상상하지 못한 얼굴들로 외연을 확장하느냐 이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해 첫날 현충원에 참배했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 등 여당 비대위 전원이 참석했고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대구도 가고 광주도 가고 전국 투어를 이제 시작하는데 행보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것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신년에 찾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그 취임사 있지 않습니까? 취임사를 한번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한국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독립운동사부터 얘기를 해요. 예. 그다음에 6.25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87년 시민항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을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둘로 나눠가지고 싸움질을 했잖아요. 진영 싸움을 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 진영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그 공동체, 공동의 기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보수 일각에서 계속 네. 뭐 이승만 뭐 추켜 세우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중도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은 이제 홍범도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이건 완전한 편향이고 저건 완전 그 수구 꼴통이다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 행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좌우를 좀 공이 아우르는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진중권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명확한 보수냐 아니면 뭐 명확한 진보냐 아니면 중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 중도 이게 사실 낡은 거거든요. 네. 저는 그 시대가 지났다고 봐요. 시대는 지났다. 그 산업혁명의 이념이고 우리가 벌써 산업화 끝나고 민주화까지 끝냈거든요. 근대화 과정이 다 끝난 겁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보수, 진보 이걸로는 더 이상 이제 설명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표현이 뭐냐면 동료 시민이란 말이에요. 동료 시민. 시민이란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시민이란 말을 쓰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히더라고. 우리나라 그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아니 국민이 있고 근데 시민은 서울 시민, 뭐 광주 시민, 무슨 시민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니까 안 먹히는데 예. 왜냐하면 국민이란 말하고 시민이란 말은 굉장히 다릅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일 수 있는 것은 국가 안에서다. 국가주의예요. 국가가 우선한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시민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게 태어났고 우리가 만든 것이 국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거죠. 이게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보수 쪽은 완전 국가주의거든요. 그럼 또는 이제 진보 쪽은 뭐냐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둘 다 개인보다 집단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는 어법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보여주느냐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올드 보수가 있어, 올드 라이트가 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향한 주사파들이 만든 이른바 뉴 라이트라는 거 있겠고 제가 볼 때 둘 다는 굉장히 낡은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새로운 약간 옛날에 강남 좌파란 말이 있었죠. 리무진 좌파라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리무진 우파, 강남 우파 이런 것에 그 새로운 뭔가 좀 세련미가 있는 이런 우파가 탄생하는 것이냐 이걸 좀 제가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my fellow citizen. 예, 그런 동료 표현으로 시민 여러분, 나타나는 이런 거죠. 표현으로 나타난다. 흥미로운 분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